예, 이번 시간 역시도 경제 뉴스와 부동산 뉴스로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바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동일합니다.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경제적인 이슈 부분에서 좋은 뉴스를 접해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만 지금 글로벌 뉴스라던가 국내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글로벌 뉴스를 보시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몇 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들을 국내로, 중국 내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그 나라의 경제를 좀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지만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을 풀고 또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면서 중국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최근에 계속 빚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이제 더 이상은 자유무역보다는 약간은 자국우선주의 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각화되게 되면 민족주의라든가 상당히 좀 폐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여태까지는 무역을 꾸준하게 해왔던 이런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 경기 여건이 안 좋게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각국들이 자국이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역적인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거에 경기가 꺾이는 그런 침체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되짚어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 후보자가 이번 7월 말일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회의인데 보통은 0.25% 정도씩의 하락 혹은 인상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5% 거의 2배 가까이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기조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의 미국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보는 눈에는 물가라던가 이 실업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발을 맞춰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어느 정도는 관찰을 하면서 천천히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7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미리 내렸죠. 금리를 이제 1.75%에서 1.5%로 인하를 이미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또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7월 20일까지의 수출이 또 한 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3.6%라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역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여건이 아주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 거의 20% 이상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떤 연구소들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은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한 2.6% 정도 GDP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 금리 인하 직전에 발표한 그런 내용에서는 2.2%라고 전망치를 수정을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향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간 기관들과 국제연구소, OECD라든가 IMF 같은 기관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1%대 성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기 이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이러한 여건들을 타개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31곳의 청약 열기가 규제 이후에 18% 낮아졌더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10대 건설사 중에 올 공급 목표 중에 50%를 못 채운 곳이 무려 8곳, 80%가량은 종전에 예측했던 이 수주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업에 대한 이런 여건들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부동산 가격을 띄워주는 그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1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부동산 가격을 처음 띄워주는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지,
자, 2014년도에도 주요한 논리는 거의 비슷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전국에서 서울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건설사들에서 분양을 떨어내려고 아무리 미분양 정책을 써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서는 입주 후 미분양 이런 사태들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건설업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산업의 수단은 없거든요. 가장 빠르게 경제를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건설업이 많이 힘들어지면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건설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한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런 정도의 건설업이 좀 힘든 정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설업계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져야지만 다시 한번 건설업 육성을 하면서 경제 부흥을 꿈꾸는 그런 형태의 경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상반기 서울 거래량은 반토막입니다. 거래량 없다는 말은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는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좋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여러 번 여쭤보죠. 그러면 그 물건 가격 지금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그때 그 가격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추세를 그린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심리적인 여건과 경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충족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파트 가격이 절대로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또 이따 상담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떨어내야 할 물건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어떤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로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경제적인 여건은 좋지가 않다. 아주 안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그리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아주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처럼 해외 시장의 의존력이 굉장히 상당히 큰 시장에서는요. 더더군다나. 자, 그리고 부동산적 면에서는 여태까지 아주 가파르게 이제 거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격을 쌓아온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는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현황을 한번 보셨을 때 가장 최고가를 찔렀던 그 가격 거의 대부분 이제 호가 위주로 찌르긴 했지만요. 한 건, 두 건 거래가 되어서 찔렀던 이런 가격에서는 지금 현황은 약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송파구 아파트 16억, 17억 하던 것들이 지금은 14억대 내놔야 거래가 되는 그런 현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아파트 현황은 바닥을 어디에서 다질지에 대해서 이 추세가 계속 시험을 하게 될 거다. 지금 현황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좀 받아줄 거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과매수권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호가를 올린 물건도 일부는 거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로 거래가 꾸준하게 붙으면서 성장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하게 올라가면서 과거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시험하다가 한 차례 떨어지면 또 다시 어떤 점에서 걸리면서 바닥을 시험하게 될 이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어찌 됐든지 간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내 전체 자산의 거의 70% 이상을 끌고 가야 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자산 구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에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내일 거는 이제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벌써 다 마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화 예약을 미리 해주셔야지만 세미나 참석이 가능하신 점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전화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 대표님께서 세미나 진행을 하시니까 전화로 예약을 주시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